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30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장식하는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주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천에서는 구경주의 주번할 시리즈의 첫 관문인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과천 2세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대상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과천과 부산에서 최장거리, 과천은 2,300m, 부산은 2,200m죠. 경주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진진한 레이스들이 다수가 포진된 일요 경마, 저희가 해당 경주별 인기마 및 복병 전략까지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직전은 늦바라는 모습에도 무리한 무빙선 3선을 가담하고도 걸음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승극전을 치르지만 정상적인 발주라면서 비욘드 오버도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야 될 편성입니다.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순위권은 4위권이지만 빨랐던 패스를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 역습에 대한 여유감도 보여줬기 때문에 정상 주기 맞은 회복세 좋은 7번 백투백의 가능성을 직접 무리한 전개에도 입상을 한 것을 봤을 때 능력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거리가 늘어난 만큼 전개도 차분하게 풀어주면 결국에 능력의 우위로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데뷔 전에 사실 최선 추진해서 최적 선입 전개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후 이후에 버텨주는 끈기와 근성은 상당히 매력 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경주에도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만큼 힘은 직전보다 더 붙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병력 여파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훈련 강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놨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 기대해보겠고요. 계속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왔는데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 직전이랑 같은 여건이고 직전의 앞선에 비해서 꼭 이번 경주가 훨씬 더 강하다고 판단되진 않고 충분히 3등급에서 경쟁력 발휘하고 있는 말인 만큼 다시 직전보다 오히려 좀 더 약해져 있다,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현 편성에서 경쟁력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올해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빠른 흐름에 잘 적응하는 모습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거세 이후 최출전을 하고 있는 카스파 프린스도 끌리는 모습만 아니라면 이번 경주 선두 2선 외곽이든 선행이든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 박은홍 기수가 과다 채찍으로 벌금을 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준 주폭, 앞선이 무너지지 않은 가운데서의 역습이었다는 것은 염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죠. 워낙에 그때 당시 보여준 직선에서 여력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래도 입상권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은 손색이 없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9번 킹 오브 에이스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도 눈에 그려지지만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요. 이번 1,400m 거리 또한 이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출발 후 순간 스피드 부족, 결국 늦추기였어요, 결론은. 하지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1,400m 거리, 중부남발 월등한 결정력 3번 대호시대.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 변수가 적용하는 암말 레이스죠. 하지만 이미 단거리를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1월 첫 스타트 포문을 김지영 의원의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스타트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 이제 안마란정 경주가 되겠고요.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걸음이 늘지 않고 있는 말들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휴장기 동안에 얼마만큼 큰 변화가 있었느냐를 우선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1번 캠핑 매니아라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죠. 이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입니다만 주행 심사 당시 내용 자체가 워낙 출중했습니다. 선행을 나서서 선행 1변도였다는 부분이 데뷔전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이 말이 10번이었으면 좀 아쉬웠을 법한 그런 유형의 말이지만 1번 게이트를 부여받은 이상 선행 강공작전 주효할 수 있을 세력으로 1번 캠핑 매니아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9번 여걸 비전. 직전 경주에 정말 뜻밖의 이변의 주인공이 됐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 9번 여걸 비전이라는 말인데 초중반에 정말 악착 같은 힘 한 배 잘 참아줬고 앞선에서 의외의 경합 상황이 일어난 것도 역시 편성상의 호기로 작용을 하면서 입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보여주고 있었던 근성 자체만큼은 분명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마체입니다만 외곽으로 밀렸어도 분명히 읽고 가주셔야 하는 말로 9번 여걸 비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7번 퀸포성 감량기수 이점으로다가 다시 한번 서력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남쪽 나라 역시 직전 경주에 편성의 호기를 만나서 입상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죠. 지금도 그 정도의 편성 강도라고 한다면 4번 남쪽 나라의 회복세, 호전세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정말 뭐 같이 분석을 하지만 분석할 당시에는 거의 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뭐 훔쳐본 것도 아닌데 마번이 다 똑같습니다. 뭐 캠핑 매니아부터 뭐 여걸 비전, 퀸포스 원, 남쪽 나라까지 모든 마필들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중 캠핑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31조 강행 마방에서 동반 출격하는 것도 좋지만 뭐 진입 불량, 조교 불충분 3번 만에 통과했던 그 모습 자체 여유감의 인코스라면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서 좀 더 강조드리면서 이번 경주 김지영 위원님의 마번 강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1경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돌 위원과는 달리 의견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9번 여걸 비전, 4번 남쪽 나라 이 두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당연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사토로얄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달 경주가 워낙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완전히 달라진 주행심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벼운 추진에도 정말 빠릿한 초반 스피드도 보여줬고 또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복병으로 언급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안쪽에 있는 3번 대성하늘이라는 신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의 주행심사 모습은 사실 직선에서 결승주로 해서 걸음을 다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정말 추진이 없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고 결승선 앞에서 막판에 한번 부조를 한번 주자 굉장히 걸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행심사 이후에 바로 골마겸 때문에 치료받고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오는 만큼 신마니만큼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1번 캠핑 매니아 이미 추천을 드린 말이고요. 그리고 3번 대성 하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번 캠핑 매니아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3번 대성 하늘을 추천권에서 좀 배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지는 않은 모습인 게 분명합니다. 자세가 좀 높죠. 이 높은 자세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게다가 외곽에서 그 악착같이 대시를 해서 올라올 수 있을 선입형 말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의 그 대시를 이겨내기까지는 한 번쯤은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신마 한두 요 1번 캠핑 매니아가 이제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주행 심사 때 뭐 발근의 순간 스피드와 직선에서도 지치지 않는 탄력으로 아주 여유 있게 선행 1순 통과한 전력인데 실전 데뷔전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선행 유력시가 되는 마필이고 1순 기대치가 높아 보여요. 9번 여걸 비전이 직전에 흐름 빠른 하이페이스 최단 거리를 추입으로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결정력이 우수한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 거리 내는 4번 남쪽 나라에다가 또 10만 두가 더 있죠. 3번 대성 하늘인데 뭐 주파 기록은 뭐 썩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노련한 경주 운영 능력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1위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역시 신마 중에 눈길이 가고 있고 또한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요 3번 대성하늘 신마 김재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금 최성진 위원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높은 자세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된다면 이 말은 순발력도 좋고요. 모마가 큰 마마죠. 큰 마마 자체도 순발력이 좋았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 혈통의 피, 그 흐르고 있는 피로 봤을 때는 한 번 경험하고 난 다음 경주부터는 정말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저도 내심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말입니다. 네. 일요일 첫 경주, 1경주 스타트에는요. 데뷔 전 즉시 전력강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한 선행주도 레이스 가능하죠. 1번 캠핑 매니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정계도로 처자별 요 3경주 1300m 레이스입니다.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 전개 영향을 받았던 최근 경주를 뒤로하고 이번에 변화 보일 말들도 있고요. 이번에 승급 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너끈히 극복해낼 능력 시네마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전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거리 하위 등급 레이스인데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3경주입니다.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정말 전개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직전 경주 대비 경주 조건이 좋아진 말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전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급전으로 맞이하고 있는 8번 위닝 블레이드. 아마 당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말로 저 역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위닝 블레이드는 사실 초반 순발력이 좋기는 하지만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에 2번 강화 총각이 다시 한번 게이트 조건 좋아졌네요. 직전 경주는 선행 경합성 레이스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2번 게이트, 이번에야말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8번 위닝 블레이드와 5번 스마티 블루, 여기에 7번 퀸포스 제이콥이요. 죄송합니다. 7번 제이콥까지 도전 세력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정치하게 들어가 보자면 2번, 8번, 이 사이에 5번 스마티 블루가 어느 위치에 차지를 하느냐. 그리고 7번 제이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 4선 선입권에 응수할 것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2번 강화총각이 얼마만큼 인코스에서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을 할 것이며 여기에 8번 위닝 블레이드가 직선까지 얼마나 압박을 해서 올라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말은 7번 제이콥 그리고 5번 스마티 블루 이 두의 전력이 되겠죠. 이 두 마리는 공히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 외곽 분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본디 선 입권에서 응수할 때 빠른 흐름에도 무던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주폭을 가진 전력들이죠. 자, 이번에는 2번 강화총각과 8번 위닝 블레이드 정도뿐입니다. 심지어는요. 감량이점이 있는 5번 스마티 블루가 먼저 직선에서 스퍼트를 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티 블루는 본디 그 정도로 좋은 초속과 중속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자, 8번 위닝 블레이드. 근성과 힘에서 앞서고 있는 8번 위닝 블레이드가 결승 직선주로에서 얼마만큼 선행말들을 제압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느냐가 이번 경주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 5번 스마티 블루가 정말 예전처럼 앞선을 제압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경주가 되겠죠. 여기에 7번 제이콥 역시 직전보다는 인코스 들어왔습니다. 10번보다는 7번이 낫죠.
7번 제이콥 역시 직전에는 다소 무리했던 초중반의 그 외곽을 감고 올려오려고 했었던 그 경주 운영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아직 어린 이세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서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강화총각은 선행 강공의 기습이변 세력으로 분류를 해보면서 우선 8번 위닝블레이드의 연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재입비 후 최단거리, 그러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가고 있는 말이에요. 8번 위닝블레이드, 전개도 항상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너끈히 최근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요 8번 위닝블레이드,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전력이다.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도전 세력 3두의 마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백동일위원, 일단 8번 위닝블레이드보다는 그래도 현 등급에서 검증받은 전력, 그 5번 스마티블루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닝블레이드가 어찌됐든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은 분명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평가를 했고요. 스마티블루가 직전 분리했던 전기에 좀 무너졌지만 충분히 씩차고 나오는데 문상혁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어찌됐든 선행이든 이선이든 원하는 자리에서 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해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이콥과 위닝블레이드 선전까지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요. 강화총각이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라면 그 모습까지도 감안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 이번 경주가 강화총각도 매번 뒤가 짧고요. 스마티블루나 제이콥, 이 2대 마필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검증의 무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8번 위닝블레이드도. 그리고 선두권 자체가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만 모란동백 같은 경우가 직전 1300m에서 보여줬던 그 추임력, 오히려 직전엔 전개가 그렇게 편하게 풀리지 않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서 선취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평가를 해서 그러면 모란동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란동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직전 경주에 그 끈기 있게 올라오는 모습에 저도 참 이 강단이 역시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당시 편성 강도 자체가 위너스피릿이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레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혼자 질주를 해버렸던 도주성 전개를 해버렸던 전개였죠. 그렇다 보니까 선의권들이 상대적으로 무뎌지면서 추위권에서 올라왔었던 후차권들이 추위권에서 올라왔었던 경주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부터 선입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메꾸고 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9번 모란동백이 추입으로 올라오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네요.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위닝블레이드, 여기에 앞선에서 2번 강화총각, 5번 스마티블루의 뒷신발이까지 모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이 한 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번 한일매직이라는 말입니다. 5월 27일에 사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상대했던 말들, 페네트로 같은 경우는 얼마 전 특별경주에서 우승까지 거뒀고 한방미소, 또 썸씽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5경주에 4등급 경주에 출전하는 말인데 모두들 만만치 않은 말들, 이 편성에서도 가능성 충분히 경쟁력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이미 5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후에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고전했지만 이번 경주 특별히 그렇게 앞선이 강해 보이지 않고 선입해서 자리를 잘 잡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복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복병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말이 바로 4번 한일 매직이긴 하죠. 하지만 이 말은 언제 믿어줘야 될지가 참 난감한 유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훈련 강도를 높이지도 않고 늘 가던 대로 이런 유형의 말들의 특징은요. 완성도 자체라는 것을 이제 논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원하는 흐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더 좋은 편성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3경기는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요. 이제 5등급에서 최근에 좀 기복을 보였던 말들이 좀 공백기를 두고 출전한 말들도 있고 이제 전개가 유리해진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 8번 위닝블레이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자, 거구해체 기억의 스피드와 근성 그리고 노련한 전개 운영 능력까지 상당히 능력 좋은 시네마로 보여요. 그래서 승급전에서도 늘어난 거리요. 8번 위닝블레이드는 충분히 연투기 대치가 있다.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직전에 초반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던 7번 제이콥은 좀 참고 타면 좋겠고 5번 스마티블루도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와서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죠. 여기에 6번 와일드 드래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영거푸, 졸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1,700m 거리, 중장거리에서 절전이었는데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고 이 말 또한 앞선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6번 와일드 드래곤,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길어진 주기가 와일드 드래곤에게 얼마만큼 득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기대치보다 현 등급, 이게 고작 5등급인데도 여기에 적응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좀 의아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한 번쯤 확실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조금 저하되네요. 네, 이 서울 삼경주 1,300m 레이스는요. 데뷔 후 연전 연투 자력입상의 상승세 이어나갈 8번 위닝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최근에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도 은근히 있고요. 직전 졸전을 만회하기 위한 이번에 실전 변화의 찬스를 맞은 말도 충분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개 양상이 펼쳐지고 어떤 말들이 입상 가능한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측정 1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1번 드림인디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의 관전 포인트가 첫 번째로 찍힐 텐데요. 이따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드림인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였습니다. 심지어 드림인디 본인조차도 모래를 어떻게든 좀 덜 맞고 앞선을 공략했던 것이 유리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감고 올랐었던 장선 와일드라는 말에게 다소 피해 아닌 피해를 다소 받게 되죠. 자, 그 역경을 극복해낸 1번 드림인디였기 때문에 56.5까지는 이미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1,700m 통과했어요. 무엇이 무서울까? 저는 1번 드림 인디의 게이트 2점에 먼저 점수를 주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 승급전 세력입니다. 10번 황금 주머니. 이미 직전 경주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전력 중에 하나인데요. 직전 경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걸음이 뒤집어졌다. 확실히 좋아져 있는 호전세의 걸음으로 직전 1,700m에서 낙승을 거둔 전력이 10번 황금 주머니죠. 더 보여줄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 3번 초인테보 선행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3번 초인테보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고요. 모래를 덜 맞는 전개라면 언제든지 거리 상관없이 자신의 파워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전력. 그리고 8번 크레모아 파워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말을 이제 선행마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력의 변화가 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분류 안 해도 될 만큼 크레모아 파워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번 크레모아 파워의 추임력까지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요일 오전 경주를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도 1번 드림인디가 이제 코스 이점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서 선행 강공에 대한 기대치 그중에서 압축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차권 말씀해 주신 마필들도 이해가 가지만 당연히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세력이고 기본 능력을 갖춘 이 마필은 전혀 언급을 안 해주셔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바로 11번마 클린업 시크릿이 될 것 같습니다. 비출혈의 여파가 있었던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동거리 자체 적응력을 보여줬었고 6월달 자체는 발주가 원활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삶이었을 뿐 최근의 성장세는 여유가 많았죠. 직전에 이제 별점 비영에 도전을 하면서 57의 무중을 처음 달아보니까 아쉽게 무너지긴 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클린업 시크릿의 기본 능력이라면 경주 자체에서 운영해서 기대치를 가져도 좋을 편성으로 판단하는데 왜 이마필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직전에 실망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에도 그렇게 크게 믿음을 실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기상으로 57은 극복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치조차 저버리게 하는 경주 운영을 보이죠. 경주 운영상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 하나 특징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없이 그저 선행말의 그 페이스에 끌려다니다가 경주를 마무리하고 마는데요. 자, 이번엔 11번 게이트로다가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선에서 분명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정상 돌풍이라든가 썸씽 미스터리라든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1번 게이트인 1번 드림 인디 그 페이스조차도 아마 11번 클리너 시크릿은 따라가기 버거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웅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 저 역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 말만큼은 좀 그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번 썸씽 미스터리입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전개가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앞선을 강하게 푸시하기보다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리를 못 잡고 결국 외곽으로 심소모하면서 그럼에도 직선에선 다시 추임력, 뒷심바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꼭 선행마가 아니라 얼마든지 앞선 보내주고 차분하게 전개만 풀린다면 뒷심바리를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걸 7월 29일 경주에선 보여줬습니다. 목의 쪽 혈통도 충분히 오히려 장거리, 늘어난 거리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인데 이 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력 중에 하나죠. 9번 썸씽 미스터리. 다만 이 말이 직전 경주, 직전에는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던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덕분에 앞선의 빠른 흐름, 앞선 선행말들, 선행군이 무너질 때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처럼 아예 앞선이 빠르게 푸시해서 올라가고 끝나버리는 그런 흐름에서는 미처 올라오지 못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죠. 1700m 거리를 늘린 이유 역시 느린 흐름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느린 흐름을 잘못 찾아온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성 빠릅니다. 네, 레이스 흐름이 빠르다라고 일단 언급해 주셨고 그 흐름의 중심을 3번 초인대보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 편성으로 보셨습니다. 1번 드림인디도 게이트 안쪽 자, 이미 1700m 거리 선행 강공 작전으로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이제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이 1번 드림인디도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네요. 여기에 또 한 두 복병 전력을 말씀드려보면은 이 12번 해피 마운틴이죠. 다소 이제 주행 불량 악벽이 있었는데 지난 7월 29일 경주에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동거리 1700m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 승급전에서는 비록 자, 원하는 레이스 풀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착취 없이 착승권에 들었다라는 거죠.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여요. 경합 피해서 외선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적이만장 단합각 이수의 요 12번 해피 마운틴 어떻게 평가하세요? 12번 해피 마운틴이 직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은 현등급 적응을 위한 경주 내용이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 자체가 직전 경주가 4등급 중에서도 상당히 약편성이었죠. 그 덕분에 이제 금소화라는 말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서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였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12번 해피 마운틴이 지금 그때의 편성보다 더 빠르고 충분히 1700m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걸음을 외곽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적정 거리 출전에 경주 여건도 매우 좋아진 말이죠. 게이트 안쪽 연투 개체 높은 1번 드림 인디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은근히 까다롭게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서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이 3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직전 출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말도 여러 눈에 띄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마필의 윤곽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복병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경기를 판단하는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를 드릴 오늘의 육경주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1,700m로 치러지고 있고 기본 성장세를 보였던 전력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도 눈에 띄고 있죠. 하지만 누가 더 잠재력에서 앞서 있느냐 하나만 따져본다라면 여전히 보여줄 거리비 앞서 있는 전력은 4번마 돌아온 아침 해로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초에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걸음이 좀 아쉬웠었죠. 주행이 약간 불량했던 모습도 있었고 고개가 높은 단점에 초반에 발주에서 좀 자체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최근 힘이 차 있는 모습 속에서는 흐름에 관계없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연투를 이끌어내고 있죠. 직전 경주는 능력이 안 됐다기보다 게이트가 밀렸던 가운데 전개를 풀어낸 게 아쉬웠을 뿐 주폭 자체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런 류의 마필들 자체는 오히려 중장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1,700m로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안쪽 자체 강력한 선행권의 마필들은 모두 피해왔고 외선 자체에서도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모습의 스피드형 마필은 존재하지 않죠. 가지고 있는 스피드 중속이라면 선두권 장하까지 가능한 아마 돌아온 아침 이번 경주 잠재력의 핵심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7번마 금비랑 3번마 나름의 영혼, 12번마 원더풀 잭팟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7번마 금비랑은 아직은 한계가 없죠. 직전의 경주 이전부터도 강력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높았던 부중들 자체도 극복을 해주면서 여유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열사병으로 인해서 고체후증으로 인해서 다소 고생했던 점이 있어서 당일 상태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만 훈련 시 모습 자체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 높여볼 수 있는 마필 강조드리겠고요. 3번마 나름의 영혼 역시도 휴양 이후에 다시 한번 예전의 스피드를 찾아가고 있고 직전 불리한 전개 조건을 극복해내면서 착승권에 임해줬기 때문에 선행권에 근접하게 다줄 수 있는 3번 나름의 영혼의 스피드까지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오히려 인코스 자체에서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졸전을 펼쳤던 12번 원더풀 잭팟이 오히려 외선에서 차분히 선입을 펼쳐준다라면 직전 이상의 성적은 충분히 가능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4번 돌아온 아침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3번 나름의 영혼, 7번 금비랑 12번 원더풀 잭팟 안에서 우선적인 주력 마커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복병권의 마필들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 이후 타진된 모습으로 자신 있는 승리 약속드릴 오늘 육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말들 돌아온 아침에부터 금비랑 나름의 영혼, 원더풀 잭팟 모두 사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까지도 이 말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1번 Yes You Can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3등급 중장거리 경주에서 경쟁력은 확인을 시켜준 말이고 다만 7월 8일 경주에서 너무 늦은 추입으로 걸음을 남기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 경주는 그게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월 18일 경주에서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앞선에 너무 빠른 흐름에 휘말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쨌든 전개 유연함 예전처럼 무조건 선행 일변도가 아니라 이제는 추입도 되는 만큼 흐름만 맞게 전개를 풀어준다면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스 유캔의 뚝심보다는 최성진 위원님의 뚝심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예스 유캔만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말씀해 주시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고 이번에도 또 예스 유캔 또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예스 유캔은 과거 데뷔 초부터 강한 선행권, 끌려가는 끌릴 정도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입니다. 이제 참아주는 전개로 한번 맛을 보더니 최근 이제 그런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게이트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좀 아쉬워요. 어찌됐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전개 힘들어졌고 그렇다고 참고 타이밍을 가져가기 파괴력도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된 것은 반갑습니다만 여력감 자체를 따지기에는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의아한, 좀 의외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백동일 위원의 그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꼭 방송 추천 현장까지 이어지기를, 적중까지 이어지기를 많이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밌게 생각이 드는 말은 10번 히비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승급전 현 3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보유했고 입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매번 인기마였던 말이죠.
직전에도 인기 1위였습니다. 우선 이거 10번 히비키가 직전에 왜 패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 내용이라든가 뭐 히비키를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이번에는 추천을 하지 않으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히비키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 단거리 자체에서 좀 전개 운영에 좀 미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폭 자체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던 전력인데 거세하고 나서 좀 좋아질 걸로 판단했지만 그렇게 또 변화가 좀 크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몰에 대한 반응 자체가 좀 매끄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에 뭐 경주 실패의 원인 자체는 흐름을 계산을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경주에서 히비키가 인코스에 좀 전개 민감성을 매번 보여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매번 인코스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였던 히비키가 바깥쪽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상대가 강하다는 느낌이라서 저는 좀 변화 오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히비키는 직전에 좀 초반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자리 못 잡은 것이 은근히 페인이 아닌가 첨부를 해드려보겠고요. 4번 돌아온 아침에가 이번에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만 충분히 이번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전력으로 저 또한 동의를 하는 가운데 자, 여기 5번 청운시대가 있습니다. 데뷔 초에 단거리 상당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공백이 있었고 또 4월달에 관절염 병력이 있었죠. 그런데 직전 경주 분명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고 1700m 거리 큰 착차 없이 3착을 했고요. 뭐 전개도 뭐 후미에서 느지막하게 밀어붙이는 유형이 아니라 뭐 직전 1700 거리 적극적으로 선두 선입전을 펼쳤죠. 자, 이번에 5번 청운시대도 이 편성에서는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운시대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은 저 개인적으로 좀 데뷔 초에 높게 평가했던 전력이에요. 뭐 다리 상태가 좀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1400 거리까지는 매번 여유감이 있었던 전력이었는데 최근의 부진이 좀 아쉽죠. 직전 경주부터 변화를 보였던 것도 맞고요. 29조 베이준 마방에서 1번, 5번 두 발이 동반 출격을 하면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직전 경주 흐름을 잘 따라갔던 기존에 보다 스피드가 좋아졌던 것도 모두 맞기 때문에 청운시대 같은 경우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한 이후 경쟁력 타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정성스레 준비한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가 되겠는데요. 코스도 안쪽 들어왔고 직전에 통안의 3착을 만회할 수 있는 4번 돌아온 아침 해에 대한 자신감 또한 평가치는 상당히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4번 돌아온 아침 해를 중심으로 풀어드린 경주인데 당일 분명 여러 도의 마필들이 그야말로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중구난방 나갈 수 있는데 그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결정력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뻔한 경주보다 어려운 경주를 선호하는 전문위원이죠.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부산 3경주인데요. 일요일 부산 경마 편성이 대다수가 만만치 않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혼돈도가 극심한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세 마필들이 대거 몰렸어요. 흐름도 빠르죠.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우선 충마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상 유리한 후착마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강한 믿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는 9번 영광의 챔프입니다. 지난 3월 11일 경주 당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분명히 컨디션이 다운된 모습이 관찰됐기 때문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대신 중심마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기본 능력으로 3위는 지켜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상간마 경주에서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고 워낙 강편성에 컨디션까지 난조를 보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나 오른쪽 다리 파행기가 발견이 되면서 공백을 가진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입니다.
사실 그동안 휴양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휴식과 훈련을 계속 꾸준히 병행해 오면서 완전히 예전에 좋았던 컨디션을 되찾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워낙 가진 능력, 스피드, 탁월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다 줄어든 1300m 거리라면 공백은 있어도 적수가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로는 우선 안쪽에 있는 1번 퍼펙트 보스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역시나 스피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1300m 거리에서는 더욱 경쟁력이 높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전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외곽에 있는 12번 플라잉 레인저도 도전 가능한데 이 말은 사실 계속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온 말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로의 빠른 흐름을 결국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감안하면 꽤 높은 경쟁력을 내용상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까지 보여주는 만큼 이번에 입상에 강하게 도전할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은 11번 천전비마입니다. 이 말이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온 이후에 가끔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근데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드디어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입상도 우연이 아니라 컨디션이 올라온 이후에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입상을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모습을 유지한 만큼 연속 입상 도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백이 있지만 스피드가 탁월해서 경쟁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9번 영광의 챔프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할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최성진 의원이 좋아하는 유형의 말들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분석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잉 레인저. 나오면 정말 최연경 기술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솔직히 의심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번 편성에서는 9번 영광의 챔프의 능력 기본기를 인정을 합니다만 3번 우승환호, 2번 담양공주 이 두 마리 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의아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3번 우승환호 여쭤볼게요. 이 말이 전형적으로 기대는 유형의 말이죠.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기댔던 그 버릇이 직전 경주를 통해서 고쳐졌고 직전에 그걸 입증해내면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제는 1300m 무서울 거 없는 정말 스피드 좋은 유형의 말인데 3번 우승환호는 왜 추천을 하지 않으실까요? 네, 3번 우승환호 직전에 젖은 주로에서 물론 주로는 좀 가벼웠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말이 어쨌든 뒷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거리가 이번에 다시 1300m로 늘었는데 이 말이 예전에 7월 27일이었죠. 그때 1300m 경주를 치렀는데 사실 전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막판의 뒷심의 그 약간의 부족 항상 덜미를 잡고 있는데 결국엔 막판에 잡혔습니다. 그 당시 앞선에서 경합했던 말이 제너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 당시보다 이번에 앞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말들 절대 만만치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검증, 뒷심에 대한 검증, 지구력, 검증의 무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성진 의원님의 마번들 많이 응원해보고 있고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3번 우승환호도 괜찮지만 저는 2번마 담양군주를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변화가 좀 더뎠던 데뷔 초보다는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고 8월 달 따라가서 입상, 직전은 선행강공 입상. 이번 영주 우승환호가 이제 거세 이후 생각보다 성과가 좀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스피드가 좋고 6번마 퀸 오피서가 두마필이 선을 간다 하더라도 내 측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담양군주로서는 이번 경주까지는 최근의 성장세를 좌우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마피를 배제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말입니다. 8월 5일 당시 경주 당시에 컨디션이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역시 추천을 드렸던 말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좋은 컨디션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컨디션은 계속 좋은 모습이고 직전에 우승까지 거뒀습니다. 다만 이 말도 역시나 우승환호처럼 1300m에서 지구력에 대한 검증은 아직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처럼 불량주로도 아닐 것이고 또 선행을 쉽게 나갈 수 있는 편성도 아니고 여기에 우승환호, 영광의 챔프같이 스피드 좋은 말들과의 경합이 불가피한 경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의 무대로 판단합니다. 네, 도전 전력 가늠할 수 없이 상당히 많아요. 최성진 의원이 좀 인기마와의 타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병 전력에 관심을 갖는 부분도 일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담양군주나 3번 우승환호는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좀 의문시가 되고요. 자, 여기 7번 사랑미소가 있죠.
상당히 그 좋은 능력을 연전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공백 이후에 체중도 많이 불었고 둔탁한 모습 속에 최근에 2번의 경주 입상 실패했죠. 그 전 경주 휴양전에는 모든 경주 입상했던 능력마예요. 자, 이번 경주 일단은 공백 이후 복귀 후 차츰차츰 그래도 능력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훈련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 7번 사랑미소의 선정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사랑미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좀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전개를 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휴양 다녀온 이후의 모습은 전개를 떠나서라도 너무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화주로에 가까운 주로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굼뜬 모습으로 아예 앞선에 붙지를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은 자기 컨디션을 되찾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전의 모습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훈련 모습상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마 중에 혼전 높은 요 3경주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인데요. 이 9번 영광의 챔프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듯합니다. 공백 문제 없다. 이번에 분명 일반 편성에서는 우위다. 이 9번 영광의 챔프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도전권들 저희가 몇 대의 마필, 인기마들도 여쭤봤고요. 예, 복병과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당일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또 흥미진진한 레이스 요 8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 상승세의 2등급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해 있고요. 자, 그야말로 이번에 강한 편성구도 속에 이제 이번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말 중에 좀 아쉬운 전력도 있죠. 왜 이렇게 강한 편성에 나왔을까? 일단 군계일학의 마필 한두가 있죠. 2번 강토마입니다. 데뷔 후 정말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모조리 섭렵한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오게티라면은 지난 3월 11일 경주에서 당시에도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만 타마필 주행 방해로 실격의 아픔, 그 외 경주는 모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직전 경주는 이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 경합피에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입상을 했어요. 자, 이번에 79회 레이팅. 아무래도 이제 1등급에 올라갈 타이밍이 됐어요. 능력마, 엘리트마죠. 2번 강토마를 중심권의 마필 강주를 드려보겠고요. 자, 8번 제주의 하늘이 작년도 오크스백 깜짝 우승을 했던 능력 좋은 앞말이죠. 4세로 접어들며 최근에도 계속해서 대상 경주였어요. 지난 6월에 스포츠 5선배 2000m 입상. 직전에 1800m 일간 스포츠배에서는 아쉬운 3착 석패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 8번 제주의 하늘의 근성에 한 표를 던져보겠고요. 1번 농본대로가 직전에 승급전에 1800m 거리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야간 경마 타이밍 외선에서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 스퍼트 시 결승선 전방 350m 지점에서 채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 추진이 불가했죠.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적정거리 출전 1800m 검증 받은 전력이죠. 1번 농본대로의 선정기대치 가능하겠고요. 자, 여기에 3번 샤크런이 여기에서는 선행 나설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최근 경주가요. 앞말 대상 경주였죠. 6월달 뚝선배, 직전에 KNM배. 강편성 구도 속에 졸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게이트 안쪽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 주도 레이스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개 유리마 3번 샤크런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는요.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고 이번에 이제는 1등급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2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여러 대의 마필들이 도전 세력으로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진카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정확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토마에 대한 확신 저희 씨도 동의를 해야겠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에서 저런 전개를 펼친다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강토마도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무너지겠구나 했는데 그 힘든 전개를 뚫고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계 없는 모습 강토마의 선조 저희 씨도 믿고 있고요. 여타의 마필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순간 스피드 자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전력이 오브마 라이언록이에요. 물론 휴양 공백 자체는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재검과 훈련 당시 모습을 나름대로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 라이언록의 장점은 초반부 강력한 스피드죠. 어쨌든 6번마 선라이팅, 뉴 파트너 같은 마필들이 바깥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권 주도 레이스도 가능한 오브마 라이언록. 이번 경기 복병이 같이 충분해 보이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 병력 공백이 좀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광골로 병력으로 4월 29일 우승 이후에 오랜 공백이 있었고 물론 9월 7일 날 주행 심사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호흡기 질환이 발병을 했어요. 썩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3번 샤크런이 여기서는 뭐 선두주도 레이스로 응수할 듯합니다. 편한 선행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5번 라이언록은 이번에 검증의 부대 차후에 컨디션이 회복됐을 때 노림수를 들 만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민병철 MC께서 언급해 주신 이번 강토마의 중심마로서의 가치, 여기에 제주의 하늘, 농번대로 샤크런. 사실 여기에 딱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을 라이언록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백동일 위원께서 분명히 언급을 이미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굳이 다른 말들을 언급하기보다 이 5마리 안에서 결정난다고 보고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경주가 아닌 것 같은데 함께 응원을 한다니까 저도 왠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번 강토마와 8번 제주의 하늘의 능력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1번 농본대로나 3번 샤크런 추천해 주신 마번들 참 왔고 있고 좋아요. 이게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데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게 이 편성을 혼전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 여쭤볼게요. 9번 킹스 워리어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모든 말들 다 선행형 말들입니다. 라이언록까지도. 근데 그 외에도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편성이거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추임마로는 9번 킹스 워리어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9번 킹스 워리어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연달아 스팟 타이밍이 늦는 바람에 아쉽게도 3착 착승권에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분명 장거리에서도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 경주 거리가 좀 더 긴 거리 2000m였으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한 자, 이두의 능력마의 전개적인 부분이나 능력치에서 좀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번 킹즈 워리어 이번 편성은 좀 다소 강하지 않은가. 차후에 장거리에서 또한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 구도를 만난다라면은 그때 좀 노림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이 8경주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 겁니다. 엘리트마, 능력마저 2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도전권 정확한 옥석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주문할 시리즈의 첫 관문 2세 최강자를 가려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 하이라이트 경주죠.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국산 2세마 과천의 최강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인데요. 그야말로 각 마방의 대표 2세마들 차후에 과천시장배와 브리저즈까지 노림수를 두고 있는 출전시킬 말들 내년에 이제 3관마 경주의 주인공이 될 2세마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보여준 전력 일반 편성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능력을 보였고 검증받은 전력이 대거 모였기 때문에 정말 인기마 접전 혼전 레이스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돋보이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5번 대환마라는 말입니다. 데뷔 후에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2연승했다는 결과를 떠나서 내용과 기록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주행심사 모습, 그다음에 데뷔 이후에 보여준 모습,
결국엔 이 말은 능력상 선행을 나서든 못 나서든 이번 경주를 압도할 수 있다. 선입전개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만큼 중심마로서 매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교령운우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번 편성에 빠른 말이 몇 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 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선행 나설 가능성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절대 쉬운 편성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경주 선행 나선다면 다시 한번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번 정문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직전 경주 출발이 우선 늦었고 거기에 충돌하면서 뒤로 확 밀려버렸는데 엄청난 중속을 보여줬습니다. 이 데뷔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성장세를 보여준 말로 판단하고 있고 이 말이 직전 정도의 모습이라면 정상 출발이라면 1번 게이트 선행 교령운우와 함께 선행까지 다툴 수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선행이 아니더라도 최적 선입전개라면 분명히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레드블레이드란 말 복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기 때문에 아직은 확고한 믿음은 가질 수는 없지만 주행 심사 시 소극적인 모습 외곽까지 돌면서도 분명히 추임력 보여줬고 최선을 다하는 말머리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비록 데뷔전 상대는 강하지만 충분히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압도적인 능력 우위의 5번 대한마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드린 말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대한마의 선전 기대치는 저 역시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편성이 재밌는 것이 경매마 한정 경주로 펼쳐지고 있고 그 경매마 중에서 직전 경주에 브리스업 경매마 특별 경주가 펼쳐졌었던 거기에 출전했었던 말들 3두 3번 방탄소녀라든가 7번 교령운우, 외곽의 9번 방탄마까지 이 3두를 제외하면은 모두 다 제주에서 경매 낙찰을 받은 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주 말들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죠. 여기에 4번 금화글로리가 왜 없는지는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4번 금화글로리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순발력과 근성, 따라가도 되는 것, 그리고 경합에 또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었던 이 4번 금화글로리가 왜 추천 마번에 없을까요? 네, 이 4번 금화글로리가 데뷔 후에 보여준 모습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분명히 지금까지 뛰어왔던 경주보다는 굉장히 한 차원 높은 페이스를 보여줄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쪽에 있는 1번 정문사랑,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이고 여기에 7번 교령운우, 여기에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5번 대한마. 이런 말들 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페이스를 가져갈 이번 경주에서 앞선 경합을 이겨내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아직은 직전 경주에 보여준 이 우승했던 모습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번 경주에서의 모습은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철저하게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마필들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성진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금화글로리를 저평가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어찌됐든 직전 외선 9번 게이트에서의 선행이었습니다. 언디피티드라든가 전북 캡틴 나머지 마필들 자체도 그렇게 약한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여준 바 없는 정문사랑의 스피드를 믿기보단 저는 4번 막 보여준 바 있는 금화글로리의 선행력을 믿고 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2번만 레이먼드 여쭤볼게요. 어쨌든 데뷔전 자체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주폭 보이면서 3차까지 올라왔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구름왕대 이끌었던 패스 잘 따라가면서 2착을 터진했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폭 자체는 여유가 많은 마필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2번만 레이먼드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이번 경주에서 사실 선행을 나설 말이 5번 대한마라고 저는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5번 대한마보다 빨리 뜰 수 있는 말이 한두 마리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대한마가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엔 이럴 경우에 선입전개, 최적 선입전개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제가 1번 정문사랑이 보여준 스피드 분명히 보여줄 게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교령운우와 굳이 치열한 경합을 펼치진 않을 것이고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선입전개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결국은 이번 레이먼드가 과연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렸지만 만약에 이번 레이먼드가 최적 선입 전개, 인코스 전개를 해낸다면 충분히 잠재력은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할 레이스예요. 2세 능력 심리의 마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일단 선행은 7번 교령운우가 나설 듯합니다. 여기 5번 대환마는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선행 강공작전 우승했습니다만 압박받는 선행 조건을 너끈히 이겨냈다는 부분에서 근성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경주가요. 은근히 경합 선두 레이스에서 나가 떨어지는 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빈틈 노린 말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3번 방탄소녀입니다. 직전에 브리지업셀 특별 경주에서 당시 출발 시에 좀 방해를 받았고 초반 전개에 뒤처진 악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 좋은 걸음을 선보였으며 3착을 했죠. 자, 앞말이기 때문에 53의 부담 중량까지. 요 3번 방탄소녀가 선두 선입권 중에 이제 무너지는 말들이 생기면 분명 빈틈 파고들 이 복병 전력 보이는데 3번 방탄소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시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들이 전개로 인해서 좀 유불리가 가려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 방탄소녀도 분명히 직전에 보여준 모습, 더군다나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출발부터 안 좋았고 또 코너에서는 앞말에 막히면서 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어쨌든 잠재력은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자리 싸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전개에 달려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게이트가 조금 밀려있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요일 하이라이트 구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는요. 당일 인기도 어떻게 형성될지는 미지수겠지만 일단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전원 합의 의견으로 5번 대환마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이 도전권들 분명 전개 영향을 받는 말들도 있고 복병 전력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권에서 옥석을 가려보셔서 요 구경주 일단 문화일보배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200m 최장거리죠.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최장거리 2,200m 경주 부산에서 시행이 됩니다. 서울에선 10경주에서 2,300m가 있는데 자, 분명 2,200m 뛰어본 전력도 있고 관록의 마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인접거리 2,000m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들, 최근 상승세 전력의 마필들의 선전이냐 아니면 와신을 상담한 과거 능력마들이 2,200m 장거리에서 능력 발휘할지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죠.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장거리 부산 2,200m고요. 그랑프리를 앞둔 장거리 레이스 여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기본기 우수한 전력들 전개로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저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과감하게 전개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마필들의 능력과 전개 그리고 훈련 상황까지 모든 조건에서는 우선적인 4두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자, 1번, 2번, 5번, 10번 이 4마리 마필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초반부 스피드 좋은 전력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안쪽 게이트 부여받고 있는 3번마 담양환호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5번마 신라의 전설과 8번마 헬로비너스. 초속, 중속, 게이트 이탈까지 이 3두가 선행권에 가장 근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이 장거리와 상대 틈을 감안을 해도 거리가 1,800이든 2,000이든 2,200이든 3번마 담양한호와 8번마 헬로비너스가 설령 선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번 경주에서는 좀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2두의 마필들은 전개도에서 배제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 5번마 신라의 전설은 최근에 성장세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이번 경주 레이스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게이트 조건이 좋은 안쪽 2번마 그레이트 킹이 바로 내선을 파고들고 따라올 것이고 외선에 있는 10번마 아들의 축제가 점차적으로 격차를 조이면서 선입권 초입을 나설 것입니다. 1번마
스텔스는 매번 해왔던 전개처럼 후미권 바닥에서 직선 초입까지 조금씩 추입의 사정권을 만들어 가겠죠. 4두 간의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의 조건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에서 앞서 있는 전력 2번마 그레이트 킹을 가장 높은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급하고 나서 1등급으로 진입하고 나서부터도 장거리 자체에서 여유감을 매번 표출했던 전력이죠.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면서 선행 레이스뿐만 아니라 선두권과 싸워주는 전개도 이겨내면서 입상을 해왔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오너스컵에서의 출전 취소된 아픔, 직전 최강자 코리아컵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마 그레이트 킹으로서는 입상 자체를 타진했다기보다 강자와의 경험을 쌓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초반부 발주부터 직선까지 의지 없이 후미권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볍게 적응을 체킹했었고요. 직선에서 추진 시에는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하더라도 걸음을 지켜내면서 나름대로의 주폭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주 만에 출전이지만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었고 경주 자체에서 이번 경주 거리는 어찌됐든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보다는 그 선행을 압박해 나서는 이 선에서 선의권의 마필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기 출중한 2번마 그레이트 킹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아데레 축제가 가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초반이 빠르진 않지만 중반 이후에 조여주는 중속과 직선에서의 끈끈함에 여유가 좋죠. 늘어난 거리를 만나 최근 상승세가 거칩니다. 걸음의 안정감도 좋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곽 10번이지만 중간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선입에서의 포지션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10번마 아데레 축제는 늘어난 거리라도 스태미나가 좋은 만큼 극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11번 생일 기쁨의 출전으로 직전보다 4kg의 감량 조건이라면 아낄 이유가 없어 보이죠. 자, 1번마 스텔스도 추입의 타이밍은 가져갈 수 있는 구도죠. 다리가 안 좋았던 모습이 좋아지면서 최근의 모습은 여유가 많습니다. 바닥에서 올려 붙이지를 못했었어요. 기복이 너무 심했는데 최근에는 상대보다 뒤에서의 바닥 추입으로 흐름에 관계없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정말 최후미권, 직선에서의 추입만으로 보여줬던 그저 파괴력이라면 오히려 인코스에서 조금이라도 조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스텔스로서도 아낄 이유는 없고요. 5번마 신라의 전설이 어찌됐건 선두권 공략 마필 중에서는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휘양 이후 빠른 성장세 속에 스피드가 좋은 모습으로 선전해주고 있죠. 사실 직전의 경주는 승급 전의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또한 선행마가 분명하게 존재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을 나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승했던 기수가 초반에 강한 추진으로 선행을 나서버렸었죠.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그래도 직선 150m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초중속 중속을 지켜냈었던 신라의 전설로서도 게이트 조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해준다면 이번 경주 스피드는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직전 코리아컵 경험 마치고 약자 틈 맞이해서 최적의 전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코스 좋아진 안쪽 2번마 그레이트 킹을 필두로 해서 늘어난 거리도 문제없을 스태미나 좋은 10번 아들의 축제 최장거리 마지막 취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1번마 스텔스와 기습으로 도망 나서서 끝까지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5번마 신라의 전설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부산 6경주입니다. 네, 최장거리 레이스 오랜만에 시행이 되죠. 부산 6경주 2200m 레이스 12번 헤이아가 가장 높은 레이팅이고 기본 부담 중량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타마필들이 상당히 부중의 이점을 받습니다.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최장거리 레이스예요. 스태미나를 갖춘 말이 어떤 말이냐. 최근에 뛰었던 노는 물이 달랐던 2번 이 그레이트 킹 중심으로 백동일 위원이 전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그래도 최근에 장거리 연투 이어가고 있는 10번 아들의 축제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델의 축제라는 말을 가장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사실 워낙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성적 꾸준히 보여줬지만 사실 전개상 쉽지 않은 그런 결과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개에도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신라의 전설, 직전 경주 좀 심한 경합이었는데 충분히 앞선에서 능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그레이트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언급이 없으셨는데 7번 뿌듯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 직전 경주가 사실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 후에 출전했던 경주였고 공백을 감안하면 그래도 분명히 기본 능력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1등급에서 경쟁력 발휘를 분명히 해왔던 말입니다. 정상적이 돌아온 만큼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뿌듯까지는 안 그래도 좀 누군가가 좀 질문을 해주시길 좀 기다렸어요. 제가 네 마리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뿌듯까지는 열어둬야죠. 뭐 30초에서 신라의 전설하고 뿌듯이 싸울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신라의 전설과 함께 출전한 뿌듯으로서도 직접 구절함의 여파에 있었던 휴양 공백기를 감안을 하면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분명하고요. 뿌듯은 2200m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타의 마필들이 거리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라면 뿌듯은 그런 모습을 감안을 해도 이번 경기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듯까지는 외형을 분명히 넓혀놓으실 것을 저 역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그레이트 킹이 다시 한번 상승세의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네요. 저는 우선적으로 5번 신라의 전설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욕심을 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옆에 7번 뿌듯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번 뿌듯은 직전 58이라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판단 때문이고요. 1번 스텔스 그리고 10번 아들의 축제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편성에서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 그 외에 뭐 제가 따로 질문 드릴 건 없으니까 이거를 논외로 한번 여쭤볼게요.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2200m죠. 앞말들 4마리 눈에 띄실 겁니다. 이 말들이 여기에 출전한 이유는 그쵸, 경상남도 도지사배 2000m를 대비한 마지막 전력 점검이라고 보는데요. 이 앞말들의 그 경쟁 구도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12번, 외곽으로 밀렸어도 12번 해야가 선행 강공 작전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최근의 모습으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뭐 직전 KMB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만큼은 높게 평가가 하나 사실상 여력감이 크지 않았던 것, 코스의 이점이 좋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뭐 관계자도 그렇고 유현명 기수도 그렇고 매번 인터뷰 때 그러죠. 해야가 데뷔 초에도 보통 그 강한 순발력이 나오질 않는다. 추진을 해야 겨우겨우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2200m에서 이제 장기적인 그 경상남도 도지사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자체로서 경쟁력을 타진하려고 노력하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찌됐든 2200m를 한 번에 극복하기는 힘든 구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해야의 능력 자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경주거리가 최장거리 2200m이기 때문에 전력 평가를 쉽사리 논할 수가 없는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이번 그레이트 킹, 뭐 혈통적으로도 장거리에서 빛을 발하는 그 혈통답게 2000m 거리를 뭐 연투를 이어갔단 말이고요. 이번에 저희 대상 경주 이후에 정상주기 출전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 그레이트 킹. 어떻게 타야지 입상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1번 스텔스도 철저하게 참고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여. 아무래도 추임마에게 좀 눈길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4번 골드블루를 말씀드려봅니다. 최근에 뭐 안말 대상 경주에서 지난 뚝섬배에서는 막판에 정말 날아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강한 추임 능력을 보였었고 직전에 KNB 대상 경주에서는 직선이 약간 좀 진로가 막혔습니다. 안말 대상 경주에서 비록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능력을 보였고 은근히 2200m 경험이 있는 말이에요. 종반 결국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판가름이 날 경주. 스태미너에서는 뒤지지 않는 4번 골드블루가 되겠는데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앞서 이제 해야와 같은 평가를 좀 논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블루가 이제 안말로서의 탄력 자체, 안말들과의 경쟁에서의 모습은 저희 시대 인정을 합니다만 매번 뭐 7월 8일도 순말들과의 경쟁에서는 아예 취입을 했었는데 흐름에 순응을 하지를 전에도 못했던 모습도 보여줬었고 공백 이전의 모습도 거의 비슷했었죠. 뭐 지금 2200m에 도전을 해서 물론 취입을 발휘했을 때 타이밍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착승권 이상의 성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입상권의 자체의 마필로 기대를 하기에는 최근의 모습은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흥미진진한 경주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죠. 1등급 최장거리 레이스. 최근에 보여준 징후와 전력을 보면 이번 그레이트 킹을 일단 1감으로 거론을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적재적소에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최장거리에 이어서 서울 10경주도 그랑프리 거리죠. 2,300m로 펼쳐집니다. 물론 1등급 최강의 능력마들이 출전할 레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마디로 한칼했던 말들,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와신 상담할 수 있는 마필들 2,300m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가는 마필들이 몇몇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인적거리 2,000m에서 좋은 전력 보였던 말들이 상승세까지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일단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최근의 모습은 완벽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최고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방 이적한 이후부터도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필 자체가 고유적으로 끄는 습성이 좀 강했었죠. 거세 이후에도 그런 모습 잡지는 않았었는데 항상 선행권을 보내놓고 그 2선 외곽에서 압박해주는 운영으로서 마필을 최상의 모습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직전의 경주 2번 게이트에서 만약 맘먹고 선행을 가려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필의 기본적인 습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마리 보내가기를 좀 기다린 다음에 2선 외곽에서 마필을 압박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2,300m입니다. 그랑프리 거리죠. 그랑프리 역사상 선행 가서 버틴 역사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결국 선행만 옆에서 바로 응수할 수 있는 최고머니는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마 토스코 노바킨 역시 직전 코리아컵에 출전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주폭을 보였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입권에서 주폭 자체가 여유가 많은 마필이라서 성장세 기대하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다이아삭스가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결정력이 좋아지면서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 가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등급 강자급 그리고 거리까지 감안을 했을 때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매 경주 끈끈하게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가장 유리해진 조건은 7번 소통시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마필 1등급 올라있는 마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너무 강한 상대의 흐름 그리고 마필 자체가 떨어진 컨디션에 고생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2,300m에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마필들 사이라면은 소통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주폭에선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만큼 이 마필의 당일 컨디션 체크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역시 최근에 장거리에서 꾸준한 능력, 계속해서 좋은 능력 보이는 3번 최고머니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장거리도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번엔 최성진 의원, 애증의 마필이죠. 12번 뉴시타들 높게 평가하셨네요. 과거 이제 작년 3세마 이제 트리오였는데 많이 좋아졌나요? 이 12번 뉴시타들 높게 평가하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 12번 뉴시타델이 드디어 예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휴양 복귀 후에 두 번의 경주는 사실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의 잠재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예전에 앞선에서 정상적인 전개를 한 청담도끼를 추입해서 따라잡아서 6마신 차이로 자꾸 우승을 한 적도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진 말인데 어쨌든 근데 이 말이 직전 경주 직후부터 훈련을 굉장히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강하게 소화를 했는데 상태가 올라온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 전성기에 걸맞는 그런 상태로 올라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앞선 보내주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전개만 해낸다면 직선에서 압도적인 추임력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동영께서 언급해 주신 3번 최고머니, 10번 다이아삭스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복병 정도로 이번 절묘한 선택 말씀드리고 싶은데 7월 달에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전개에 매우 예민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는 이번 게이트 분명히 인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 절묘한 선택까지 이제 복병 전략 거론해 주셨고요. 12번 뉴스타델이 이번에 재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좋아했던 말인데 이번에 김지영 의원 역시 3번 최고머니의 가장 높은 점수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2,300m라는 긴 거리에서는 자기가 레이스 주도해 나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저는 3번 최고머니 백동희 의원의 의견에 먼저 동의를 함과 동시에 최고머니가 앞서 설명 정말 잘해주셨어요. 선행만 한 마리 내보내고 그 옆자리를 차지하는 2선 전략, 그 앞선에 갈 수 있는 1번 가속 불패 함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행 시에는 정말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말이고요. 이미 2000m에서 선행을 시도를 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선행을 해마루에게 뺏겼던 직직전 경주가 좀 아쉽게 남죠. 선행이어야만 하는 1번 가속불패의 의지 2300m에서 꼭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6번 토스코노바켓 같은 경우도 저도 이 말의 그 뛰어난 주폭과 잠재력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해보자면 11번 스페셜 러너 첨마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11번 스페셜 러너 같은 경우에도 선입과 추입이 자유로운 질주성이 갖고 있는 데다가 빠른 흐름의 강한 유형이죠. 11번 스페셜 러너의 근성까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11번 스페셜 러너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장거리 레이스이지만 아무래도 선두권에서 페이스 안배를 해나가며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일반 가속불패가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듯하고요. 모래 안 맞는 이 선에서 바로 3번 이 최고머니가 최근에 입상시의 전개를 다시금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직전에 코리아컵 출전하며 은근히 잘 뛰었죠. 한 단계 성숙된 6번 토스코 노바켓과 유일하게 2300m 경험이 있는 말이죠. 7번 소통시대. 소통시대는 직전에 코너에서 전개 빌리고 직선 늦추입인데 늘어난 거리에서는 분명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7번 이 소통시대까지. 네, 10경주 1등급 경주 최장거리 오랜만에 우리가 맞이하는 경주인데요. 자, 최근에 장거리에서 꾸준한 능력 또한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야 입상을 시켜낼지 아는 적임기수 한 장에 3번 최고머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마지막 9월의 피날레 11경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단거리 검증 전력들이 다수 출전했고요. 선두 페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심의 선행마는 바로 1번 사이버가 되겠고요. 자, 7번 럭키 루키.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에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자, 마방 이적 이후에 최근에 연전, 연투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승급전. 직전 경주는요. 초반에 차분하게 심한배 3선 인코스 탔고 오히려 근데 2선에서 타마필과 몸싸움이 심했습니다.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끈히 이겨냈고 근성을 발휘했죠. 또한 시종 모래를 맞아가면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직전 경주부터 망사능가면 승인장구를 착용의 효과인지 전혀 모래에 대한 민감성도 없었고요. 모든 능력, 최근에 상승세, 업그레이드된 전력의 7번 럭키 루키인데 승급 전에 4.5kg는 대폭 감량을 받았죠. 능력 상승세 플러스 부담 중량 혜택까지 7번 럭키 루키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번 포에버 위너가 승급 이후에 다소간 아쉬운 전력 계속해서 인기 대비 졸전인데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고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내선 인코스에서 원하는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3번 이 포에버 위너를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어찌됐든 선행이죠. 1번 사이버. 아무리 봐도 1번 사이버보다 이번 경주에서 빠르게 앞선을 지배할 말이 없어 보여요. 거기다 1번 게이트죠. 선행을 편하게 주도할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1번 사이버의 1승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8번 이 푸른 질주도 최근에 흐름 빠른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이고 있고 직전에 1200거리 중반 걸음의 여력도 좋았습니다. 자, 경합 한 발 끈기를 발휘한 요 8번 푸른 질주의 역습까지. 자, 일요일 마지막 라스트 11경주는요.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이고 경주 여건까지 대폭 부담 중요한 혜택까지 요 7번 럭키 루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필들 역시 럭키루키인 저 역시도 승급 전에 김효정 기수지만 이번 경주라면 다시 한번 선전을 이어나갈 수 있다 믿고 있고요. 김효정 기수 정말 열심히 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만 사이버, 푸른 질주까지 다 기대를 걸고 있고 오히려 이번 편성 자체라면 회복을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가란 마필 역시도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 평가를 해요. 선행권 주도 레이스도 가능하지만 불리던 외선에서의 전개까지 또한 직전 경주 승급 전율을 감안을 하면 흐름을 곱게 따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띄워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선행권 1번, 3번 나머지 마필들 중간권에서 자리 선점 자체도 무리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가라가라가도 이번 경주 충분히 경쟁력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경주를 보면은 당시 썩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안토니오 기수가 강공선 격전으로 우승을 시켰던 깜짝 놀랐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전개 구애받지 않고 굳이 선행 안 나설 수도 없고요. 일본 사이버 때문에. 자, 직전에 또 공백 이후 이번에 정상주기. 외연을 넓히면은 옆 10번 가까지 충분히 복병 전력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민병철 MC께서 강조해 주신 말 중에서 사이버 이 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푸른 질주 같은 경우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는 백동희 의원과 의견 함께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최외곽에 있는 12번 제주의 흑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실 선행 일변도의 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선행마 뒤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따라가면서도 뒷심발이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외곽 게이트로 밀린 것이 관건인데 지금 안쪽에 있는 빠른 선행형 말들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모래를 싫어하고 모래를 피해서 외곽 전개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2번 제주역선이 최후미 전개긴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얼마든지 초반 스피드를 발휘해서 안쪽으로 최적 전개를 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개만 풀어낸다는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될 이유는 없는 말이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단점으로 부각하는 외곽 게이트의 배정. 안쪽에 1번 사이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하는 전개를 펼쳐낼 수 없는 조건으로 봅니다.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해내기에는 흐름이 빠르고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결정력 좋은 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12번 제주의 흑선은 차후에 유리해진 경주 여건에서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모든 위원님들이 1번 사이버가 선행 으로 이제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다들 설명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사이버의 선행을 보지 않습니다. 선행만은 3번 포에버미너입니다. 포에버미너가 게이트 이세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사이버는 초반에 밀려서 나와야 하는 선행형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게이트 이탈을 할 줄 알고 스스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3번 포에버미너가 직전엔 외곽에서 고전했지만 이번에 다시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유 있게 선행 후 버티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님이 함께 추천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아마 럭키루키하고 포에버 위너, 사이버 둘 중에 하나의 선행마에게 한번 힘을 실어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 외에 럭키루키의 선전 가능성, 호전세 뚜렷한 모습, 골막기 완치 이후에 호전세 뚜렷한 모습 저도 동의를 하고요. 8번 푸른 질주, 공백 이후에 다시금 회복세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라가라가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편성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1번 사이버가 감량이점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선행을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7번 럭키루키의 선전기 대체 말씀하셨다시피 3번 포에버 위너가 선행을 나서준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1번 사이버는 저는 좀 짧다는 느낌 또한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1번 게이트의 선행만 오히려 갇힐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7번 럭키루키 중심에 도전 1감으로는 요 3번 포에버 위너를 보지만 만에 하나면 1번 사이버가 경마 모르는 거잖아요.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버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는 남겨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 10일 경주는요.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경주 여건까지 승급전에 부담 중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7번 럭키루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 이후 시행하는 요 일요 경마까지 저희가 모두 해설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기대치는 있으실 겁니다. 휴장 이후이기 때문에 많은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이변의 주인공, 그 이변의 그 결과물이 나에게 돌아오면 상당히 좀 기쁨이 있겠죠. 매경주 1위일비하는 것이 경마입니다만 마지막 처음에 큰 웃음보다는 마지막에 엷은 미소를 짓고 나오시는 9월 월말 일요 경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 10월 첫째 주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